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시세부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어제 뉴욕 증시가 코로나 2차 파동 우려로 인해서 급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 이에 따라서 양대 지수가 모두 4%대 하락 출발했지만 유동성에 힘입어서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주면서 오늘 2% 하락한 2132선을 지켜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홀로 5,500억대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기관의 연기금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4%대 하락 출발했지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1.45% 하락한 74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에 나섰고 IT 섹터를 중심으로 1,300억 가까이 사들인 모습입니다. 환율 시장도 보겠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코로나 2차 파동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 기조를 보였습니다. 1,200원대 다시 상회하면서 1,203원 8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30만 원 선에서 28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세피유 골드 토큰과 STG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6.7% 하락, 5.9%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보시면 HHO와 아이온체인이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HO는 19%가 넘게 하락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아이온체인은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73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라이트코인과 이오스가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53,000원대, 이오스가 3,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분의 위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정수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 두 분이나 모셨는데요. 1시간 동안 상담으로 꽉 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으로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두 분 모셨기 때문에 더 알차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그럼 저희 일단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상승 랠리를 보여주다가 이번 주에는 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조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조정세가 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건지 궁금한데 일단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제 너무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정수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빠졌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얘기가 5월 달에도 나왔고요. 4월 달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확산 우려가 있다. 재확산이 될 것 같다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중동으로 뭐 퍼졌다. 재확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이미 벌써 4월 달에도 있었고요. 5월 달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빠졌죠. 결국은 어제는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이제 빠졌던 부분이지 사실 그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졌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만약에 정말로 빠질 생각으로 빠졌다면은 대형주들이 오늘 7%, 8% 빠졌고 그다음에 개별주들도 한 10%에서 20%까지 빠졌었어야 되는데 종목들이 다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다 줬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걸 볼 때에서는 역시 시장은 강하다는 부분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서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럼 안 빠질 것이냐? 아니요. 일단은 조정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포트 교체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일단은 상승세를 어느 정도 꺾어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수는 상승세를 꺾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리면서 박스권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종목 싸움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에서 지금 전기차하고 2차 전지하고 수소차 테마 이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와 그다음에 제약주 섹터들 그래서 이 두 섹터만 하더라도 종목들 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섹터의 종목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부터서는 이제는 모든 종목들을 공략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강한 쪽으로 좀 붙어야 되는 그런 진검 게임이 이제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제약주와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수소차, 전기차를 붙어야 될 것이고 조정을 받지 않더라도 강하게 움직이면 이제는 갖는 종목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정 시 매수, 조정 안 받아도 매수해야 되는 종목별 싸움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섹터별로는 2차 전지와 수소차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찝어주셨는데요. 일단 그 미국의 니콜라라는 그 수소차 기업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있는 수소차 종목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정수 위원님의 의견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외에서도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다양한 시장 이야기들, 조금 더 유익한 내용들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요, 저희 김광만 위원님께도 시장 상황들 여쭤볼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그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장 초반 마이너스 한 4% 정도 하락을 보였다가 장 후반에 마이너스 1.4% 정도로 낙폭을 조금 축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정수 멘토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의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슈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가와 그 기업 가치 그리고 그런 차이에서 오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기업 가치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좀 나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밑에서 좀 받쳐주는 흐름 또 그 일반 그 투자자들의 그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받쳐주는 흐름 하방이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위로는 그 최근에 그 기업 가치와 그 주가가 상당히 괴리율이 보여지고 급등하였기 때문에 상방은 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도 박스권 흐름이 좀 보여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이정수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 4차 산업 섹터 중에 그 수소차 관련주나 또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기존에 조금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된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김광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부담감에 좀 조정이 나온 것이다. 특별히 뭐 악재가 있어서 급락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왔고 거래 대금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시장에는 남은 총알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다음 주는 좀 박스권 흐름 예상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종목 잘 골라서 좀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들도 사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차게 상담 진행해드릴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코스닥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우리 김광만 위원님 역시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광만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접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7632님이 보내주신 S퓨얼셀 매수가가 22,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일단 어제의 상한가 같고요. 이 종목이 오늘도 13% 넘게 급등을 해줬는데 상한가 올라가기 직전에 바로 매수를 들어가셨어요. 이 종목은 앞으로 좀 팔아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SPSL 이제 수차 관련주 쪽인데요. 아까도 좀 전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미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이 거래가 실린 섹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라는 것은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간 섹터들이 어딘가를 봤더니 바로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테마주들. 안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올해 초부터 계속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등등의 일단 2차 전지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최근에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쪽의 주도주 섹터는 분명히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SPSL도 역시 당당하게 지금 수차 테마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의 흐름은 굉장히 강하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이쪽이 이끄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쪽이 왜 강하게 움직이냐면 바로 이제 2차 전지랑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테마주들이 강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빠졌지만 오늘 LG화학은요 장중에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1,800포인트 빠졌죠. 다우가. 그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뭐 5%도 잘 안 빠져요. 10% 빠져야 될 종목들이 안 빠지고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근데 이 2차 전지 섹터들은 일단 뭐 대형주 쪽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있지만 지금 뭐 개별주 쪽으로는 뭐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 신소재 얘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결국은 2차 전지가 강하면 2차 전지와 또 연관이 있는 전기차, 또 전기차 강하면 또 수소차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이쪽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섹터들은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반등을 주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에 흔들리는 있더라도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될 쪽들은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테마인데 가령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후성, 그다음에 이쪽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서울경제 TV에 있을 때 2015년도입니다. 그때에서 후성과 에코프로 이쪽 종목들을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한번 강하게 이제 2차 전지 이쪽을 사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바로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왔어요. 그때에서 2015년도 저때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을 갔냐면 2년 동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에서는 2차 전지라는 이름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2차 전지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까지도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주도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2차 전지 섹터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게 팔 부분들이 아니고 거래가 한번 실리고 이게 움직이면 상당히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치 한 4만 원 정도를 일단 보고가 돼. 더 이상도 갈 수가 있다. 어쨌든 시장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전기차, 수차 같이 보세요. 그쪽 애들이 꺾이지 않으면 계속 가는 수가 생깁니다. 2015년도도 2년 동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지수는 안 올라가도 종목만 가는, 그때도 마찬가지 2015년도에 종목만 갔습니다. 지수는 안 갔어요. 지수는 안 갔는데 종목만 가는 이런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소차 2차 전지 테마주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22,000원에 사셨다 그러는데 굉장히 잘 사셨죠. 그래서 손절 라인보다 이제 익절짜리를 27,500원 말씀드릴게요. 27,500원이 깨지 않으면 그냥 보유를 하시고 4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의견 주셨고요. 27,500원 선이 익절 라인, 그리고 4만 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꼭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서 상담해 볼게요. 4589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명이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가가 7,800원에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오늘은 좀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약간 수익권에 계시고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볼지 김광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는 뭐 5G 관련주라는 것 다 아실 테고요. 일단 5G 관련해 갖고 하반기에 투자 계획이 좀 많이 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 5G 관련 쪽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제 매수가가 7,800원에 한 10%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현재 가격대보다 조금 약수익이 낮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오늘 하락, 어제 하락은 단기적으로 그 미국 그 이슈 하락에 의한 같은 이제 동반 하락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초가 대비 많이 좀 올라온 상태로 마감을 하였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단기 저항대가 8,400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요. 이 선을 조금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하반기까지는 최소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에서 좀 조정이 나온 거는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이지 뭐 종목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8,400원 돌파하면 10,000원짜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많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4477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매수가가 11,8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조금 고점에 들어가셨네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일단 시장이 이제 박스권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에서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던 시장이 일단 상승세가 지금 꺾인 거거든요. 꺾였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박스권으로 만들어질 텐데, 시장이 재차 2,300, 2,400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2,300이라는 거는 최근의 고점 자리인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2,300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장에 우리 그동안,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300을 돌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2,300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미국도 다우도 신고점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모든 종목들이 다 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장에서는 박스권이 맞을 거고요. 이미 벌써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한 섹터들이 이미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갈놈과 그다음에 좀 정체되면서 지겨운 놈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겨운 놈은 말 그대로 박스권이고 갈 놈들은 계속 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서는 제약주하고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주들은 계속 갈 것 같고 지금처럼 IT긴 IT지만 이렇게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이렇게 박스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은 좀 지겹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단 라인은 한 8,000원 정도, 하단 라인의 박스권은 하단은 8,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하지만 단번에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옆 동네에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쟤네들은 뭐 별로 빠진 것도 없는데 뭐 심심할 때마다 10% 올라가고 심심할 때마다 20% 올라가고 심심할 때마다 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이런 이제 소외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의 시장은. 그래서 이걸 이제 차별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11,800원이 물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린 자리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면 어차피 카메라 섹터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기는 갈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좀 소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으로는 일단은 9,000원까지의 조정과 8,000원까지의 박스권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9,000원까지의 조정을 염두하고 보유를 하시고 올라오게 되면 한 1,5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데 거기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 정도에서 이걸 그냥 지겨우니까 자르고 제약주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자르고 수소차 쪽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냅두고 12,000원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간에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아니면은 10,000원, 12,000원에서 3,000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실지 전략을 세워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 맞는 전략으로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문자 상담 들어가 볼 텐데 3509님이 보내주신 앞타바이오 매수가가 33,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앞타바이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3일 연속으로 지금 빨간 양봉 그려냈고 오늘도 10% 이상 상승, 바이오주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타바이오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앞타바이오 매수하신 가격이 한 33,500원에 한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수익권이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그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그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부각이 되어서 최근에 좀 올라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서 유럽 임상 이상 관련해서 이 종목이 좀 급등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의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시간으로 한 2% 정도 하락은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을 대응하실 때 일단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한 36,000원 정도를 일단 단기 지지선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지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따라서 36,5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지지선을 잡으시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그때부터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방법으로 접근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4만 원 이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또 35,600원 선 지지 라인 말씀해 주셨고 4만 원 선까지 수익 실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두 분의 위원님과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 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저희한테 접수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 주시는 게 조금 더 상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머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쁘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1,100원인데, 예. 네, 11만 1,100원에 비중은 네, 얼마 갖고 계세요? 예, 5%인데, 그, 무상 100% 주는 거 언제 들어오는 그것도 알고 싶고, 예. 네,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5% 갖고 계시고 예, 지금 다음 월요일날 좀 더 매수하가 싶어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져서 다음 주에 좀 어떻게 사볼지 말지 이런 부분 챙겨서 예. 제가 이정수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일단은 레고캠 바이오로 공략을 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11만 1,100원이세요, 지금. 예, 좀 위험한데, 좀 할 줄 모르는데, 무상 전략 해갖고 들어갔거든요. 아, 일단 무상증자는 호재죠, 그렇죠? 예. 뭐 주게 되면 뭐 조만간에 공시가 나와가지고 아마 그 공시 내용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예, 뉴스를 예. 찾아보려는데 요즘에 뉴스들이 너무 예. 복잡하게 많이 나와서 일단 무상증자, 일단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움직인 게 6월 10일 날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상한가를 도달한 흐름들이 있었네요. 예. 자, 일단 무상증자 결정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무상증자를 지금 간단하게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건 없고, 보면은 이게 주겠다는 날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쪽 밑에 있네요. 보니까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제 7월 7일로 되어 있네요. 결정일은 6월 1일 날에 됐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준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을 거니까 일단은 뭐 7월 달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주는 거는 주는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걸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 지금 5%인데 좀 더 사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주가가 많이 뜨게 되면 자, 일단은 예. 저는 제약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 굉장히 좋게 봐요. 근데 만약에 매수 가격이 6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이거 끌고 가야 되거든요. 조정을 받더라도. 6만 원 정도 이하에 샀으면은 그냥 가져가야 돼요. 6만 원 이하면요. 지금 거의 90% 정도 수익이 났었어야 돼, 지금. 11만 1,600. 그러니까 지금 사신 게 11만 1,000원이시잖아요. 그렇죠? 6만 원에 산 게 예. 아니고. 예. 저는 항상 좋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싸게 사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 주가가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아마 꺾여도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계속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과 같이 매매를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종목들이 그 상승세가 꺾일 때가 있죠. 그렇죠? 예. 그 꺾이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만약에 제약주가 내일서부터 꺾인다. 그러면은 얘는 원래 자리로 5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예. 아셨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약주 섹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거래량이 실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레고케어 바이오도 그렇지만 지금 뭐 동국제약, 뭐 삼성바이오, 종근당, 부광약품, 동화약품, 뭐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일반 제약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는 걔네들도 거래가 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 애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다시 거래량이 실리는 것들이 다시 2017년도에 굉장히 강한 제약주의 강세가 오듯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조정을 받으면 한 9만 원 정도에서 8만 원 사이로 내려오면 예. 그쯤에서 추가 매수를 공략을 하시고 예. 지금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다음 주에서 다시 올라가서 12만 원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예. 일단 한번 팔았다가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매수 가격이. 예. 예, 그러니까 뭐 무상증자 받는 거는 받더라도 올라오게 돼 한번 팔았다가 다시 좀 싸게 사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장일이 다음 주 17일밖에 안 돼가지고 15일까지. 아니요, 무상증자 7월 달에 나온대요. 7월 달에. 예, 나오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 권리락이 예. 아, 권리락이 아까 예. 보니까 이미 결정 나온 것 같던데 15일인가요? 예, 15일까지 그러면 15일까지 보유를 하시고 권리락이야. 그러면은 15일까지 권리락이 떨어질 때까지는 일단 갖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주는 거니까 15일까지는 보유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10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 왜냐면 10만 원이 깨지게 되면 무상증자를 받더라도 손실이 커요. 예. 그럼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전문가님 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월요일 날 조금 매수할까 싶어가지고. 아, 지금 그러면 이미 그 이슈 때문에 벌써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예. 받고 그것보다도 손실이 적으면 유리한데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만약에 이거를 공략하려는 애들이 만약에 주가를 만약에 하락을 시켜버린다. 예.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만약에 20%가 빠지면 무상증자 받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예. 5%만 더 보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13일, 14일, 15일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권리락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이 예. 높으니까 내일과 모레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떠 있기 때문에 한 예. 12만 원 쪽으로 올라가면 한번 팔았다가 권리락 들어가기 직전에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에서 만약에 계속 올라가서 계속 상한가를 치거나 계속 올라가면 그땐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예. 그땐 쫓아가지 말고 밀리면 다시 싸게 사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아셨죠? 예. 만약에 또 어떻게 또 많이 흔들리거나 또 이제 고민이 되시면 다시 또 전화를 주세요. 예. 네. 네, 일단은 말씀 주셨던 그 무상증자 이슈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 단가가 너무 높아서 자제하시고 12만 원 선에서 한번 팔아내는 걸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제이시스텍 네. 9,800원에 36%입니다. 제이스텍 갖고 계시고 9,800원에 36% 갖고 계십니다. 산 이후로 지금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예. 지금 선도 약간 이탈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대응 어떻게 해볼지 제가 김광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좀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한 2, 3개월 됐습니다. 아, 네, 한 2, 3개월 정도 되셨네요. 일단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예, 뭐 장기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요.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주요 고객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그 최근에 이제 OLED 업황이 코로나 관련해 갖고 많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뭐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O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중기적으로 갖고 가신다 하니까 일단 네. 매수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네. 이 전반적인 이제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예. 오늘 저점 같은 경우에가 좀 중요한 자리긴 해요. 예. 여기 지금 빨간 선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저는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차트 흐름은 어느 정도 당분간은 조금 지리한 그 횡보 과정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제 판단에는 일단 본전 가격 정도 오시면 네. 이 물량에서 일부라도 조금 반절 정도는 일단 그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예. 나중에 또 다시 밀리게 되면 그 물량을 밑에서 다시 사는 방법도 괜찮거든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아마 그 계속 이렇게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네, 이제 차트상으로 볼 때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전 가격 정도 오면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 그 물량을 좀 줄여준 다음에
예, 예. 예, 나머지는 좀 끌고 가시고 나머지는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러면 그 물량을 다시 이제 매수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 해결- 뭐고 네네. 한 본전가 비슷하게 오면은 네. 매도를 하고 예, 예. 종목을 갈아타시면 예, 맞습니다. 네, 종목을 다른 걸로 좀 갈아타시는 방법이나 일단 예. 현금화를 좀 하시고 나서 예, 네, 이제 그 다른 섹터 지금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섹터 쪽으로 있죠. 그쪽으로 예, 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좀 위로 갈수록 저항을 좀 많이 받겠다 이런 좀 판단이 좀 들거든요. 예.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좀 저항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반절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참고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5118님이 보내주신 탑 엔지니어링 매수가가 9,500원의 비중은 9%입니다.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좀 고점에 들어가셨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지 이정수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섹터에 있는 이제 이슈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IT 반도체 장비라는 이제 섹터에서 이제 OLED 장비죠.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만 이슈는 좀 될 거예요. OLED 장비주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전기차 수요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의 섹터에 밀려가지고 지금 당장은 세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9,500원대의 박스권 고점은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10,000원대 돌파와 그다음에 11,000원의 목표치 12,000원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지금 실려주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주도주로 이미 벌써 튀어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쪽도 분명히 IT 섹터로 해서 가기는 가요.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통신 장비주뿐만 아니라 뭐 IT 섹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결국은 주식은 돈의 힘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데까지도 보니까 종목들이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인 쪽이 어딘가를 봤더니 바로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IT 섹터에서는 그쪽이 지금 단연 거래량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 LG와 대형주도 있지만 아까 전에 SPS를 물어보신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탄력도와 강도로 볼 때에서는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세서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뭐 탐해진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건 좋아요. 갖고 있으면 수익은 분명히 나지만 좀 소외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좀 참기가 조금 그렇다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9,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200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1, 2%도 올라오면 종목을 빨리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져가겠다. 나는 수익만 내면 된다. 뭐 제약주들 뭐 상한가 뭐 2방을 가든 3방을 가든 나는 신경은 쓰지 않겠다. 그냥 요것만 수익만 내면 된다. 그러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뭐 회사도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약주들 바닥에서 50%, 60%, 80% 올라가는 게 배가 아프다. 2차 전지 전기차 흔들렸다가 다시 움직일 때 또 30%, 40%, 50% 하게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기 않기 위해서 그쪽을 사겠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올라도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 나오면 빨리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손실폭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격이 약간 좀 급하신 분이면 종목 교체를 급한 분이 아니라면 그냥 보유를 하면서 일단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또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ITM 반도체요. ITM 반도체 궁금하시고 매수가나 비중은요? 49,950원에 15%요. 49,950원에 15%입니다. 오, 수익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네요. 저 사신 지 좀 되셨나 봐요. 4월 달에 샀죠. 4월 달에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김광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식하신 지가 꽤나 되신 것 같네요. 예, 좀 되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이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네.
제가 25%를 갖고 있다가 오늘 10%를 정리를 했거든요. 네, 잘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고점에 7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려다가 예. 이게 왠지 좀 더 올라갈 때까지 이따 기다리다가 오늘 정리를 했는데 네네. 앞으로 좀 이게 좀 전망이 어떤지 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칙대로 네. 매도를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칭찬드리고 싶어요. 네. 자기 원칙이 좀 뚜렷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21선을 이탈하니까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네네. 일단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 아이폰이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죠. 예. 벌써 일정이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ITM 반도체가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뭐 이제 2차 전지도 되고 뭐 네네. 배터리 그것도 되고 다 현대까지를 하더라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아이팟 프로라고 좀 아시죠? 예, 예. 네, 그거를 주로 이제 많이 그 관련돼 갖고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예. 상당히 좀 뛰어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비중이 15% 정도 남아 있으신데요. 예. 중기적으로 끌고 가실 때 일단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63,000원 정도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 정도? 예, 예. 여기가 제가 봤을 땐 빠져도 요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으로 그 하방을 지지할 것 같다는 좀 판단이 좀 들어요. 네네. 일단 이 종목은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템 반도체를 계속 좀 봐왔거든요. 예.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저라면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가다가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네네. 좀 더 다시 추가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일단 추가 매수는 일단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한번 전화를 더 주세요. 네네. 예. 지금은 그냥 있는 물량 끌고 가시는 걸로 좀 하고요. 예. 일단은 뭐 매도 확실히 좀 잘하셨고요. 네. 나머지 물량은 좀 더 지금 설정해드린 6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예. 좀 더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지선 63,000원 선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많은 투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5051님이 보내주신 현대건설기계 매수가가 23,4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사고 나신 다음에 좀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사실 증시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선을 좀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지 이정서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다 기직을 펴면서 움직였던 흐름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많이 나왔는데 특히 철강주랑 조선주랑 은행주, 증권주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왔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의 이제 건설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같이 키 맞추기로 인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어쨌든 올라온 부분들은 일단은 수익권역까지 이제 올라왔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최근에 다시 해서 다시 밀린 거라면 자,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차트적으로는 바닥에서 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무너지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니에요. 박스권 움직일 거고 한 번 더 빠지더라도 박스권의 저점을 다시 지지를 할 거고 그러면은 이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더 빠져봤자 정말 많이 빠져봤자 17,500원을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다시 돌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도 냅두면 다시 25,000원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장이 지금 제가 볼 때에서는 2차 전지하고 전기차하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제약주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쪽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날아갈 때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이것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일단 박스권으로 25,000원에서 27,500원까지는 가져가면 분명히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밀리더라도. 그래서 밀리게 되면 한 2만 원 선에서 17,500원까지 밀릴 수는 있고 올라오면 다시 25,000원에서 27,500원인데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그런 이제 잘 움직이는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나 수소차나 이쪽 애들은 심심할 때마다 갑자기 막 5%, 10% 막 움직이고 정고점을 또 돌파하고 제약주들도 갑자기 또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 또 급등을 하고 이러는데 이 종목은
별로 움직임이 뭐 2, 3% 올라갔다가 또 2, 3% 빠졌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인내를 하시면서 가져갈 필요는 있다. 대신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23,500원이니까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니까 반등이 나오면 한 매수 가격 이상으로 한 24,000원 들어주겠죠. 그러면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이것만 가져가면서 수익 5%든 10%든 그냥 그걸로 감사하면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빠른 수익을 위해서 제약주 쪽으로 바꿔서 들어갈 건지는 그거는 다음 주에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성격적으로 급하면 교체가 날 거고요. 급하지 않다면 어차피 바닥주니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다 보면 27,500원 그 이상도 갈 수는 있는데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주고 계세요. 이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상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꽉 채워서 저희가 진행해드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두 개의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문자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5466님이 보내주신 바른손 매수가가 3,58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아이고 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매수가가.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저희 김광만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일단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기생충 관련해 갖고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급등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상당히 좀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안 좋은 좀 뉴스가 나왔어요. 뭐 관리 종목 가능성 이런 뉴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매수 단가가 3,580원에 비중이 한 30%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힘드시고 그럴 거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은 무조건 이제 반등을 하면 물량을 좀 축소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35,000원 보고 3,000원 이상 좀 나오게 되면 물량을 한 반 이상 좀 줄여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급락이 나와서 많이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전략처럼 참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김광만 위원님께 상담 받아봤는데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방송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메신저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광만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끊긴 줄 알았어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궁금하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0원에 30%. 3,200원에 30%. 그래도 아직 수익권에 계시니까 어떻게 대응해 볼지 이정수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 섹터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이슈가 항상 되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그동안에서 이제 그 2월 달,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차트가 바닥권여 있기 때문에 다시 눌리면 다시 4,000원, 4,500원, 5,000원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차트를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거래량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도 저점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반등 주면 이 돌파가 만약에 실패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를 3,75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주식은 아주 정상적으로 조정이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200원짜리, 3,280원, 그러니까 요 정도, 3,250원이라 할게요. 3,250원짜리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에서는 3,000원과 2,700원의 조정을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근데 지금같이 좋은 장에서 지금 종목들이 지금 빠질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서는 수익을 계속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서
3,250원이 깨져가지고 3,000원과 2,750원을 빠지면 또 올라올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2주에서 3주 내지는 한 달의 시간이 허비가 되거든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500원 쪽으로 들어줄 것 같은데 그때에서 거래가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래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실리고,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렸는지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인데 100만 주 갖고는 안 되고 대략 엊그저께 여기 실린 게 한 1,200만 주니까 한 최소한 5천만 주에서 한 1억 주, 1억만 주. 이때 한번 잠깐 볼게요. 이때가 5월 21일 날 정도의 거래량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전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5월 21일 날에 실렸던 거래량이 5월 20일 날 거래했을 실량이 1,200만 주면 그러면 1,200만 주 정도, 1,000만 주 정도 되겠다. 자, 다시 차트를 돌려서 거래량은 그렇게 보면 돼요. 이전에 실렸던 거래량만큼 정도만 실려주면 되는데 일단 1억만 주는 아니고 이게 1,200만 주네 보니까 다시 정정할게요. 그래서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실리면서 2,000만 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 팔지 말고 3,750원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4,000원까지 끌고 가자는 전략이고, 거래량이 1,000만 주가 실리지 않으면 제가 볼 때서는 다음 주 월화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비중을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그냥 박스권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운이 없으면, 재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점이 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깨지면 그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 올라가면 어느 정도 비중을 절반에서 뭐 전량도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얘를 다시 사시면 되고, 얘가 좋으면, 그래서 얘를 다시 뭐 3,000원인가 2,700원을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고, 아니면은 그때 시장에 맞춰서 시장에서 강한 섹터들이 나올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은 또 뭐가 움직이고, 또 화요일 되면 또 뭐가 움직이고, 강한 섹터들이 있을 거니까 뭐 IT가 됐든 제약주가 됐든 거기서 골라서 뭐 지금 정도에서 이 정도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정도라면 제가 볼 때에서는 다음 주에서도 잘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일단 대응의 영역에서만 거래량을 보고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래량에 대해서 체크 좀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DY 파워인데요. 네, DY 파워 혹시 매수가랑 비중도 좀 말씀해 주세요. 7,620원에 100% 가지고 있습니다. 7,620원에 100%. 근데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다행히도 수익권이어서 지금 좀 많이 안심인데, 네, 이 종목 일단 대응 어떻게 해볼지 저희 김광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이 종목이 언제 사셨나요? 한 4월쯤에 샀거든요. 최근에 사셨군요. 네. 일단 그 매수하신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예전부터 보던 종목인데 네. 하도 많이 빠졌길래 그냥 샀습니다. 일단 매수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좀 네. 잘하셨고요. 최근에 좀 이 종목이 계속 꾸준해서 이제 우상향 중이었는데 어제 오늘 최근에 좀 빠졌어요. 네. 근데 일단 선생님께서 한 비중이 100% 한 종목에 담는 거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만약에 네. 이 종목이 수익이 좀 많이 나셔서 네. 그때는 비중 조절을 하실 때 한 종목에는 절대로 그 한 바구니에 이제 종목을 다 담지 마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정도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9,800원 정도의 검정선 보이시죠? 네. 여기를 이탈을 안 하면 끌고 가세요. 전 제가 목표가가 14,000원인데 네네네. 혹시 거기까지 가능할지 어떨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말씀드린 이 검정선 보이시죠? 9,800원이요. 네. 여기 이탈을 안 하면 일단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아,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13,000원 정도의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 자리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13,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9,800원을 지지한다. 네.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종목은 좀 지지하면 계속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수익이 나면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네네네. 들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좀 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들고 가셔도 돼요. 네. 들고 가셔도 되고 말씀드린 대로 9,800원 지지하는 것만 꾸준하게 이제 지지가 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겠죠. 지금 100% 아니신가요? 네, 있는데 또 돈이 더 생길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지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현금 확보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아쉽지만 저희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보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의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잔소리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